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부산 근대역사관 건물 앞에 무분별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기념물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부산 중구 근현대역사관 별관 앞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마다 각종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중구 최우수상 수상, 노래자랑 등 실적과 행사 홍보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때문에 길 건너편에서 본 근현대 역사관 별관 외벽은 마치 현수막 게시대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지어져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사용됐고 70년대에는 연극과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 1999년 우리나라 정부에 반환됐습니다. 한국 근현대 굴곡을 그대로 간직한 해당 건축물은 부산시 건축물 제4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에도 포함된 건물입니다. 취재 결과 역사관 건물 앞에 현수막을 내건 건 다름 아닌 중구청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상 지정 게시대가 아닌 인근 가로수 등을 이용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 현수막으로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50대 주민 A씨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앞은 볼성사납게 현수막들이 널려 있으니까 문화재를 가려버리는 그런. 중구청은 현수막을 설치할 곳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며 관련 민원을 확인해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경실련과 YMCA 등으로 구성된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뉴라이트 인사로 평가된 김형석 고신대 석좌 교수에 대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연대는 김형석 교수의 발언과 행적은 극우인 뉴라이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 보수 정치권에서조차 편향적이고 왜곡됐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국가적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전통성을 경시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하는 등 역사관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임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결의 하나를 비롯한 25개 시민단체는 오늘 낮 12시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친일 외교를 규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피해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내연관계인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연남 A씨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황보 전 의원 측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고 문제가 된 돈은 사실혼 관계에서 쓴 생활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 피습 현장을 물청소한 사건 관련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보조는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윗선 지시 없이 현장 경찰이 야당 대표 테러 현장을 물청소했다는 건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8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오경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공학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는 반대 차선 인도까지 돌진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췄지만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 오늘 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폭주족 예상 이동 경로와 집결지 등에 경력 300명을 투입해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또 폭주 행위를 촬영해 사후 처벌에도 나서는 등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의 주요 현안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서부산 힐링플래닛을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시는 실시협상을 추진한 뒤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의료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모두 1,641억 원을 들여 사하구 신평동에 연면적 3만 2천여 제곱미터 3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입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운항하는 쾌속여객선 퀸 비틀호가 선체 누수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갑자기 운항을 중지하면서 여행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퀸 비틀호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운항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며 앞으로 언제 운항이 다시 시작될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로 측은 결제 완료된 운임은 수수료 없이 환불하고 여행 중지로 발생하는 숙박시설 등 비용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휴가철 이용객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부산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1.3도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